이번 시간에도 그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만큼의 모의고사인데 9월 모의고사 물리학 1입니다. 이번에는 물리학 1에서 우리가 그 물리학 2의 3단원에 했던 내용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온라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좀 문제풀이 위주로 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뒤쪽에 우리가 진도를 나가야 될 부분 자체가 쉽게 우리가 대면을 해서도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전기 회로의 부분이라서 좀 복습에 초점을 맞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그래서 한 5문항입니다. 저번 시간보다 좀 내용이 적기 때문에 꼭 체크해 두시고 이번 시험 범위랑도 관련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물리학원의 1번 문제입니다. 전자기파에 관련된 문제죠. 전자기파 기억나셔야 됩니다. 전기장 플러스 자기장으로 이루어진다. 물리학 2의 수준은 전기장을 E, 자기장을 B라고 해서 실제 전자기파의 속력은 빛의 속력 C인데 얘는 E에다가 B를 크로스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게 어떤 표현인가 하면 전기장이 위쪽으로 흐르게 되고 자기장이 아래로 이렇게 흐르게 되면 이렇게 감싸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손으로 잡는다 그랬죠. 4개의 손가락에서 E에서 B 방향으로 잡게 되면 이 방향이 실제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이다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 공식 E 크로스 B라고 하는 공식을 좀 잘 생각이 나셔야 되고 물리학 1은 이 내용에서 전자기파의 활용적인 부분입니다. 대다수의 기출문제를 확인해 보면 항상 여기가 요쪽 부분 있죠. 지금 제가 표시하는 요 부분이 항상 그 파장이 올라왔었는데 이번 문제만 좀 특이하게 진동수가 왔습니다. 진동수. 그래서 예전 문제는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는 어떤 형태였다면 이번에 문제는 파장이 아니라 진동수다 하는 것만 좀 조심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진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가게 될수록 파장이 짧아진다는 얘기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자외선과 적외선 사이니까 B는 당연히 가시광선이 되죠. B는 가시광선이 되고 자외선보다 더 긴 얘는 엑스레이가 되죠. X선, 그 다음에 감마레이인데 X선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제가 X선, 감마선. 적외선보다 짧아지면 여기는 마이크로파죠. 마이크로파 뭐예요? 생각나야 되는데 마이크로파는 뭡니까 여러분들? 마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 라디오판 라디오. 자, 적외선은 열작용, 자외선은 살균, X선은 엑스레이, 감마선은 암치료. 특징들을 외워두셔야 되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의 전자기파의 기획은 투과력이 매우 강해서 투과력이 강하다. 병원에서 인체의 골격 사진 나와야 되죠. 바로 뭐가 나와야 되죠, 여러분들? X선입니다. 자, X선이다. 그럼 뭐다? C다. 공항 수화물 검사도 나옵니다. 공항 수화물 검사. 작년 모평에도 나왔던 표현입니다. 공항 수화물 검사. 기획은 A에 해당하는 전자기파다. A가 아니라 뭐죠? 정확하게 C라고 하셔야 되죠. 기획 틀렸기 때문에 기획을 다 지웁니다. 아무리 모자르는 친구더라도 니은을 찍고 시작하는 거죠. 실제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제가 기획을 잘 풀 수 있는 게 항상 문제의 키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좀 잘 체크를 해두시고 니은에서 보면 진공에서의 파장은 A가 B보다 길죠. 왜? 이쪽으로 가서 파장이 길어지니까 A가 B보다 길다. 니은 맞습니다. 디귿 열화상 카메라 계속 나오죠. 코로나 이후로 계속 나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몸 안에서 방출되는 열을 측정하는 건데 그건 뭐라고요? 얘는 C가 아니라 C는 뭐예요? X선이 아니라 적외선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입의 문제 물리학 1의 내용이지만 실제 이번에 물리학 2하고도 내용이 겹쳐지는 부분이라서 더 추가를 해 두시라고 했고 여기서 이제 물리학 2는 더 나아가서 뭐가 나오죠?
물력2 우리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는 교류 회로가 나오게 되죠. 이 전자기파가 교류 형태로 지금 전달되는데 교류에서 그냥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축전기 지난 시간에 적었습니다. 축전기 저항 그 다음에 고일 XC XR XL 얘는 2파이 FL 얘는 2파이 FC분의 1 얘는 그냥 저항. 그래서 얘는 진동수하고 관련이 없고 얘 두 개는 진동수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축전기는 진동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항 효과가 작아지고 고일의 경우 진동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항 효과가 커진다. 그래서 이때 교류가 안테나가 서로 만나는데 그때를 공명 주파수라 그러고 그 공명 주파수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다. 그래서 이 물력원의 전자기파에서 시작을 해서 물력2의 교류 회로로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험 범위 요거니까 잘 알아두시고, 그럼 얘는 무슨 말인가 하면 직류, 우리가 알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고정된 형태에서는 이 자체가 모두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까지 잘 좀 봐두면 이번 시험을 준비하거나 실제 물량원을 모의고사 친다고 하면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들 좀 잘 기억해 두시고, 특히 제가 이거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 있죠?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수학으로 치면 또 뭐랑 연관되는가 하면 이 수학에서 요게 벡터 외적하고도 연관이 돼요. 벡터 외적이 제가 알기로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깔린 수학에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고급 수학을 가셔야지 나오고 고급 물리학을 가야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참고를 해두세요. 그래서 나는 좀 세트까지를 좀 더 확장하고 싶다 그러면 저 벡터 외적을 봤다라고 하면 되죠. 관련 책하고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면 되는데 한 가지 또 뭐 첨언을 드리면 요 D극 같은 경우 열화상 카메라라고 하는 게 적외선이다 하는 게 올해 수능 특강에 추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 표현 좀 잘 알아두십시오. 모의고사는 그 모평은 그 다음 수능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50%가 출제가 되죠. 관련 내용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최근에 트렌드죠. 체크를 해두시고 3번입니다. 3번 물리학2랑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3점입니다. 물질파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물리학2에서 물질파를 드브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드브로이 물질파. 드브로이는 왜 빛만 이중성이 있어? 물질도 이중성이 있을 거야.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입자의 성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파동이라고 하는 성질을 잊지 않을까? 물질도 파동을 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물질파 람다는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mv분의 h 이렇게 정리를 해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또 암기하라고 그랬죠? 기억나셔야 돼요. 또 기억 안 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루트 2m 2k분의 h까지 확장을 해서 기억을 꼭 해두라고 했습니다. 자다가 툭 튀어나와야 돼. 왜냐면 그 문제 풀 때 얘를 유도에 쓰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온라인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유도를 해보면 자 물질파는 람다는 운동량분의 h고요. mv분의 h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고 얘는 2m분의 m제곱 v제곱 하시면 되죠. 양변 제곱이니까 얘는 2m분의 그대로 쓸까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씁시다. 쓰고 되니까 m제곱 v제곱이 어떻게 되죠? 2m 2k가 되고 우리가 쓰고자 하는 mv는 루트 2m 2k가 된다. 그래서 루트 2m 2k분의 h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 정리 심심하게 해봐야 됩니다. 자기 전에 와 오늘 잠 안 온다 한번 쓰고 잘 수 있도록 합니다. 요새 휴대폰에도 막 쓸 수 있잖아. 태블릿도 한번 써보고 그렇게 자는 버릇을 좀 들여야 되죠. 우리가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이야기하지만
사실 뭐 암기하는 학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 건 이제 수능 자체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좀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랬고 그러한 부분이 그 수학에서 근해 공식 배우는 거랑 똑같다 그랬습니다. 보시고 예전에는 참 그 학생 ABC 여자가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자, 학생 A부터 보겠습니다. 파장이 람다 1, 람다 0, 람다 1인 빛에 의해 광자의 에너지가 2배인 빛의 파장이죠. 자,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그러면 에너지라고 하니까 3번에 광자의 에너지. 자, 생각해야 돼. 학생 A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 물질파는 운동형분의 H고, MV분의 H고, 루트 2M EK분의 H인데, 람다1이 어디에도 광자의 에너지라는 표현 없죠. 왜냐면 여기 EK는, 우리가 알고 있는 EK는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EK는 운동 에너지잖아요. 뭐지? 그러면 광자의 에너지는 뭡니까, 여러분들? 광자는 빛이 가지는 에너지. 빛 에너지는 누가 얘기합니까?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러죠? 그래서 에너지가 진동수에 비례하니까 에너지는 HF. 요게 생각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는 HF다. 그럼 두 개를 공간 찾을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쓴다 그랬어? 빛의 속력 C가 일정이다.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 다시 쓰면 H 람다분의 C다. 얘를 쓰는 거죠. 얘를 쓰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렇게 되니까 요거를 쓰면 다시 정리할게요. A 입장에서 에너지가 H 람다분의 C이면 얘가 2배 된다 그랬죠. 얘가 2배가 되면 어떻게 돼요? 2E가 되고 2H 람다분의 C죠. 이때 파장을 물어보니까 HC의 2분의 람다가 되죠. 그렇죠? 요게 뭡니까? 2배가 됐을 때니까 이때가 람다 1이었으니까 이때는 요 동그라미는 2분의 1 람다가 되죠. 람다 1이 되죠. 그래서 학생 A는 맞다. 좀 제가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좀 정리를 다시 해보면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 하면 요 두 개의 식이 연관돼야 된다 그랬는데 요 식에서는 운동 에너지에서 여기서 끄는 거예요. 제가 끊고 요 그 광자의 에너지 식을 가져오니까 H 람다분의 C로 표현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됐는데 에너지가 2배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해서 2배가 됐을 때는 요게 2배가 되니까 HC는 고정이잖아요. 그래서 2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의 1이니까 2분의 람다 1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학생 A는 맞죠? 그래서 B를 치웁니다. 이렇게. 사실 이런 문제, 시험 문제를 잘 낸 거야. A, B, C를 다 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B를 보려 하니까 또 어려우니까 C부터 보는 겁니다. 전자현미경은 자 나오지 않지만 전자현미경 왜 쓴다 해서 더 잘 보려고 쓰죠. 광학현미경에 비해서 더 작은 구조를 보는 것이 당연하죠. 전자현미경 구조가 뭐 있다 그랬어요? SEM과 TEM이 있다 그랬습니다. 생각 안 나면 물리학원으로는 수능치겠다는 친구도 찾아보셔야 됩니다. SEM은 스캐닝, 3차원 구조를 본다. TEM은 트랜지, 그 투가 한다의 의미죠. 투가 한다 얘는 2D의 의미고 두 개의 구조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 SEM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금속으로 코팅을 하고 TEM 같은 건 그렇지 않은 케이스죠. 근데 뭐 이 문제는 크게 의미가 없어서 C가 맞다고 표현하겠습니다. 답은 3번 아니면 5번이 되고 자 이번에 B 학생 볼게요. 이제 우리 B 학생을 보면 B 학생의 경우 물질파의 파장은 운동 에너지니까 요거 그대로 쓰면 되죠. 람다2는 P분의 H MV분의 H 루트 2M EK분의 H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되면 어떻게 되죠? 운동 에너지가 EK가 2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람다2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되면 새로운 람다 프라임은 루트 2분의 1 람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게 돼요. 루트 2분의 1 람다 2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B가 틀렸다. 그래서 우리가 답은 답 3번 된 거죠. 3번의 답은 3번이다. 근데 3점이다. 아주 좋은 문제가 되겠고
2랑도 좀 연관성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물리는 1, 2가 거의 뭐 연관성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듯이. 그래서 뭐 2를 공부하는 것도 실제 1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얘는 광전효과와 수소의 보호 원자 모형. 자, 문제에서 보호의 원자 모형. 그 다음에 방출의 의미니까 얘는 광전관이니까 광전효과다. 사실 두 개가 묶여서 3점을 줘도 무방한 문제이긴 한데 내용이 너무 쉬워서 아마 2점짜리인 것 같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자, 전자가 전이되는 상황인데요. 4에서 2로 떨어지는 상황과 3에서 2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두 개 중에 한 개가 여기서 방출이 된대. 그럼 빛이 방출이 된다는 건 의미는 뭐예요?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거죠. 에너지가 큰 빛에서 방출되겠지. 하나만 방출된다 그랬으니까. 하나에 의해서만 방출된다. 항상 제가 문제의 포인트는 그림 위에 줄, 그림 바로 위에 줄이 된다 했습니다. 요게 포인트가 되죠. 바로 포인트. 그래서 하나에 의해서 방출되니까 에너지 더 큰 누가예요? A가 더 크죠. 그래서 FA가 FB보다 크니까 FA에서만 방출되더라. 기억 맞습니다. 지우는 거죠. 왜냐하면 에너지 하나에서 방출된다 했으니까 사실 두 개 다 방출되면 FA, FB인데 하나가 방출되면 에너지가 더 큰 쪽에서 당연히 방출이 되겠죠. 자, 보시면 되고 니은의 진동수 FB는 FA든 FB든 4에서 2로 떨어지면 뭐예요? 화학 시간을 다 배우잖아요. 여러분들 발머 계열이라며. 발머 계열은 대표적인 가시광선이죠. 땡. 얘는 물리 화학을 섞었네 완전. 답은 1번입니다. 안 풀어봤는데 D급 같이 보겠습니다. 진동수가 FA, FB 요거밖에 안 되잖아 빛이. 얘를 써봤자 당연히 얘는 FB보다 작으니까 광전이 당연히 방출 안 되겠죠. 왜 방출되려면 지금 FA만큼은 때려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4번은 실제 광전 효과의 내용도 있지만 거의 수소 보호 원자 모형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학 2의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면 보호가 두 가지의 가설을 세운다고 그랬죠. 보호의 하나는 양자 가설, 하나는 진동수 가설. 델타 E가 HF인 상황에서의 에너지만 쏘더라. 2파이R이 파장의 정수배일 때만 되더라. 특정 궤도를 돈다. 진동수 조건은 그 궤도 간의 이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 하는가 하면 플러스라고 하는 원자핵 주위를 전자들이 이렇게 특정 궤도를 돈다라고 하는 건 얘를 양자 조건이고 여기서 n이 뭐 1인 궤도에서 2인 궤도 이런 궤도상의 이동은 진동수 조건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두 가지의 개념 보호의 원자 모형이 물리학 2하고도 관련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한 번 더 보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빛의 굴절인데 저는 이 문제 보면서 우리 학교 학생들 많이 틀리겠다 생각했습니다. 3점. 고3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지금. 자, 가는 볼펜이 꺾여 보이고 나는 다리가 짧아 보이는 현상입니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문제의 키는 어디 있나 하면 기역에 있습니다. 틀리라고 심어놓은 장치가. 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게 빛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나 하면 경계면에서 NA, NB가 있는데 접선을 기준으로 빛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굴절률이 큰 쪽으로 꺾인다 그랬죠. 이렇게 꺾이면 굴절률이 A가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볼펜이 들어가서 이렇게 꺾인단 말은 굴절률이 A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기억을 맞다라고 치는 그 순간 문제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자,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건 빛이죠. 얘는 지금 뭡니까, 여러분들? 볼펜이잖아. 볼펜이 지금 어떻게 보여야 되는 거야? 볼펜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짧아 보이는 거죠. 볼펜이 짧아 보이는 건 뭐예요? 지금 다리에 넣었을 때 다리가 짧아 보이는 똑같죠. 이 두 개가 같은 현상이라고. 다리가 짧아 보이는 뭐야? 물이 공기보다 굴절률이 크기 때문이잖아. 자, 다시 생각하셔야 되죠. 실제 얘가 이렇게 있다고. 맞죠? 근데 빛이 얘를 때리고 나한테 들어오는 거잖아. 오다가 어떻게 돼? 이렇게 보려면 빛이 이렇게 꺾여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내 눈은 여기서 보다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꺾여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굴절률은 누가 더 큰 거예요? 굴절률은 B가 더 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렸다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할게요.
빛의 입장에서 보면 빛이 원래 이렇게 돼 있는 물체에서 이게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빛이 때리고 반사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인다는 거는 실제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잖아. 눈에 보일 때 안쪽에서. 그 말은 실제 빛의 입장에서 빛이 이렇게 뚫고 나와서 이렇게 꺾이니까. 그렇죠? 굴절률이 이렇게 꺾인다 생각하면 안 되고 빛이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굴절률이 B가 더 큰 게 되는 거죠. B 쪽으로 꺾이는 상황이니까. A 쪽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 A가 위고 B가 아래라고 봤을 때 아래로 더 꺾이게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 아니면 다리가 짧아 보이는 거 그냥 물에 들어가서 다리가 짧아 보이잖아. 물은 굴절률이 1.33 공기는 얼마? 1 그러면 다리 똑같죠. 발이 이렇게 있으면 발이 굴절률이 짧은 곳에 들어가면 이렇게 꺾여 보이죠. 다리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다리 짧아 보이는 거죠. 제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물 밖에 나와서 얘기해야 된다 그랬어. 물 안에 있으면 다리 짧아 보이니까. 그래서 기획은 틀렸다. 기획이 틀린 거 찾으면 이렇게 지워지죠. 디귿은 맞습니다. 그래서 빛이 물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 빛이 물의 공기에서 진행할 때, 여기가 물, 공기, 빛이 진행하면 굴절률이 이렇게 꺾여야 되는데 굴절률이 큰 쪽으로 꺾이니까 이렇게 꺾이죠. 그래서 굴절각은 여기 입사각이면 여기가 굴절각이니까 여기 입사각이고 여기 굴절각이니까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큰 거죠. 디귿 맞습니다. 니은 가에서 빛의 속력은 굴절률이 어디가 더 커? 지금 B가 A보다 크니까 빛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큰 거죠. 잘 모르셔도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기역, 니은이 같이 갈 수 없다는 건 체크해야 돼. 그럼 여러분 사실 이 문제가 틀릴 수가 없는 게 기역, 니은이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5번하고 3번이 답이 아니란 말이야.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5번, 3번이 답이 아닌 상황에서 답을 처리해서 맞춰보면 1, 2, 4번 중에 답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좀 잘 체크해 주시고 특히 기획을 틀리지 않아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다 하는 거죠. 이 문제의 포인트 정리해 두시고 스넬의 법칙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넬의 법칙에 따르면 자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가 N1, N2, 세타1, 세타2일 때 N1 sin 세타1은 N2 sin 세타2다라고 하는 스넬의 법칙 다시 한번 체크를 해두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네, 정리하시고 자 라스트입니다.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파동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얘가 왜 3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인데 그래도 어렵게 생각해서 우리가 틀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한번 보면 가는 두 점을 S1, S2에서 진동수와 진폭이 갖고 서로 반대의 위상으로 발생시킨 두 물결파가 T는 0일 때 진동수와 진폭이 같으니까 당연히 뭐도 똑같아요. 파장도 같다. 자 보십시오. 나의 그림이 나가 C에서 중첩된 상황이래. C에서는 보강이죠. B는 상세. A는 보강. 마루와 마루가 만나잖아. 보강. 마루와 골이 만나니까 상세. 골과 골이 만나니까 보강 아래로. 그럼 C가 처음 0일 때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A 같은 경우는 반대로 와 있어야 되죠. 답을 찍어도 요거 아니면 요거 찍어야 되죠. 3번 아니면 4번. 자, B는 상세예요. 상세는 다 뭐가 나와야 돼? 짝대기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되죠. 2번 아니면 3번. 답이 3번 되는 거죠. 여기서 뭐 쓴 거예요? 단순하게 간섭 현상. 빛의 간섭 현상에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보강 간섭하고 상세 간섭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지점이 계속 움직이니까 이렇게 나의 모양이 C를 한 개 잡고 걔를 가지고 A를 찾으면 되죠. 그럼 잘 모르겠으면 일단 B부터 찾아가지고 체킹을 하셔야 되죠. B부터 찾아가지고 체킹을 하시는 게 답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빨리 찍으려 했는데 결국에 또 25분이 됐네요. 그래서 여기 10번까지 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온라인 기간에 푸는 거는 시험에 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체크를 해 두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관련 문제 방금 요 정리한 문제는 밴드에 탑재하고 영상 마찬가지로 탑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